만약에 한 총리가 선거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최대행을 탄핵해서 민주당이 얻는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그래도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이지만 오히려 이게 줄탄핵 역풍만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번에는 이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공수처가 최대행을 고발했는데 10년 전 얘기, 박근혜 정부 때 얘기를 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회에서 몸조심하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협박죄죠.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이렇게 그 혐의로 협박을 당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협박을 해라 몸조심해라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물타기 목적으로 이렇게 과거 10년 전 사건을 끌어와 가지고 고발한 게 아니겠느냐.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걸 아무 근거 없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는데 이 메시지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탄핵 말고 또는 이런 고발이나 형사 고발 수단을 이용한 압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일단 윤정 기자, 일단 민주당이 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좀 개시하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밝힌 직후에 헌재가 이 상황에서 한 총리 선고를 잡으면서 일각에서는요, 이 최대행 탄핵 카드 스텝이 좀 꼬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 총리가 선거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최대행을 탄핵해서 민주당이 얻는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그래도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이지만 오히려 이게 줄탄핵 역풍만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번에는 이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안이 각하되게 된다면 의결 종족수의 문제로 각하되게 된다면 최대행 탄핵은 본회의 통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탄핵안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한 총리가 탄핵이 인용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다음 주 후반 혹은 그 이후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정해지게 된다면 이 최대행 탄핵으로 인해서 역시 얻는 실익이 적고 또 국정 혼란 우려가 너무 큰 상황이어서 이것도 민주당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오늘 고발함으로써 좀 압박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최대행을 특가법상 뇌물 및 공갈 혐의로 지금 고발을 접수를 했습니다. 최대행이 지난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가담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10년 전 얘기를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지금 최대행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준호 대표님 일단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 얘기라서 공수처가 최대행을 고발했는데 10년 전 얘기, 박근혜 정부 때 얘기를 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적 공세죠. 10년 전에 있었던 글쎄요. 그때 증거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 왜 하자고 지금 하는지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 것 같아요. 지금 최상목 대행을 만약에 탄핵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하기 전까지 총 탄핵 건수가 21번입니다. 70년 동안 21번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야당 시절에 3년 동안 29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최상목 대행이 30번 되고 그러면 31번째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탄핵을 남발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탄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하나 한덕수 대행이 사실 다음 주 월요일에 복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을 탄핵시킨다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또 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회에 대해서 몸조심하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협박죄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이렇게 그 혐의로 협박을 당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협박을 해라 몸조심해라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물타기 목적으로 이렇게 과거 10년 전 사건을 끌어와 가지고 고발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장인주 부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말씀 계속 나온 것처럼 최상목 대행을 탄핵 소추해봤자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뇌물 공갈 혐의로 공수처에 최대행을 고발했다 하는 부분 이거는 사실 뭐 어느 정도까지
진위 여부가 좀 파악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일단 앞서서 그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서 국회가 선출한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걸 아무 근거 없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는데 이 메시지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탄핵 말고 또는 이런 뭐 고발이나 형사 고발 수단을 이용한 압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 국회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행이 저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존중하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좀 그 부분도 좀 꼬집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일반 국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작은 법 위반에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금 존중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이것을 당연히 국회에서 제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도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안 했다라고 이렇게 꾸짖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사진 같습니다. 민주당 박근택 의원이 최상목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장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죠. 관한 대행까지 줄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바라볼까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